막스의 장편한 세상,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합성 감미료가 장 건강을 망치는 이유. 자, 오늘은 말 그대로 인공 감미료, 이 합성 첨가물, 인공 첨가물들이 우리 건강을 어떻게 망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뉴스들을 좀 토대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평상시에 하루에 가공식품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? 과자, 음료수, 패스트푸드, 예를 들어서 햄 이런 가공된 것들 얼마나 드십니까? 하나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. 일주일 사이에 몇 가지 색깔의 야채를 드십니까? 잘 생각해 보시면 자연식품을 먹는 횟수보다는 가공식품 먹는 횟수가 더 많으신 분들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음료수를 끼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? 막 콜라, 사이다 이런 것들. 그리고 과자 항상 갖고 있고, 시간이 없다 보니까 패스트푸드, 햄버거 꼭 사드시는, 저도 그랬었으니까 사드시는 분들이 있고, 그리고 저녁 시간만 되면은 야, 저녁이 역시 치맥이지 라고 하면서 치킨 맥주에다가 무슨 소리야, 칼칼한 닭발이지 라고 하면서 이제 양념들 막 조미료 엄청 들어가 있는 양념 이 닭발 먹고서 막 다음날에 속 쓰려가지고 떡볶이 먹고 죽으려고 막 그러는데,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을 하면서도 먹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, 가공된 것도 가공된 거지만 이 안에 인공 감미료, 합성 첨가물, 인공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속 시끄럽다고 얘기를 합니다. 반응이 좀 빠르게 와요. 이게 뭔 소린가 하니, 나쁜 걸 먹었으면 몸에서 야, 이건 먹는 게 아니야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? 문제가 있는 거예요. 맞잖아요. 옆에서 볼펜 가지고 쿡 하고 찔렀어. 그럼 어떻게 아파! 해야 되는데, 내 음식에, 내 몸에서 좋아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는데 반응이 없어. 정상이에요, 비정상이에요? 비정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. 야, 100년 만년 살 거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100년 만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 고생 안 하려고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우리가 불로장생하려는 것도 아니고 진시황도 실패했는데. 그래서 인공감미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, 그 중에서 이슈가 되었던 것들, 그리고 최근에 이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설탕을 대체하는 사카린, 수크랄로스, 아스파탐, 아세설팜칼륨, 여기에 하나 더 네오탐이라는 녀석이 있는데, 수크랄로스는 살충제를 발명하다가 발견이 된 녀석입니다. 사카린은 타르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산화 반응을 연구하다가 발견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아스파탐은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. 자, 잘 생각해 보시면 자연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무언가 화학적인 작용을 하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. 자연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요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.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이 분해시키잖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하나, 인공감미료, 인공첨가물은 어떻게 분해시키나요? 분해시키는 게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다하게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, 첫 번째로 혈당의 수치를 급격하게 올려버립니다. 혈당의 수치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얘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시키면서 제2형 당뇨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. 두 번째,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시킵니다. 왜? 인공감미료는요, 장내 미생물도 분해시키지 못해요. 되려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망가뜨립니다.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? 소화불량이 되거나, 혹은 변비가 생기거나, 설사를 할 수 있거나, 유모를 두통이 시달린다거나, 복부 팽만감이 생긴다거나, 여러 가지 인체 내에서 불편한 증상들을 마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뉴스 결과들을 한번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인공감미료, 수크랄로스가 DNA 손상과 장 누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. 그리고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를 했죠.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가 됐다. 이러한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우리가 아스파탐 진짜 많이 쓰입니다. 음료수나 그 다음에 그 달달한 설탕을 대체해서 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것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음식을 고르실 때는 항상 원재료명을 보셔야 돼요. 무언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? 걸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네오탐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. 아스파탐에 두들겨 맞고 때려 맞으면서 넉다운이 되니까 네오탐이라는 녀석이 생겼는데, 네오탐이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, 설탕보다 1만 배 단 이 네오탐이 장내 미생물을 병들게 한다라는 뉴스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예 대표적으로 나왔어요.
장 내벽을 손상시키는 위험한 인공감미료, 여기에 바로 네오탐이 장내 유해균은 죽이고 유해균은 증식시킨 다음에 내부 세포를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인공감미료 맛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 건강엔 정말 최악으로 극에 달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인공감미료를 먹지 않는 환경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? 첫 번째,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음식에는요, 무조건 인공감미료, 조미료 전체 다 배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SG라고 얘기하는 것들, 저는 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. 저는 자연에서 나온 음식만 가지고도, 재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원료를 토대로 맛을 내주시기 바라겠고, 두 번째로 식당을 갔을 때 조미가 과다하게 되는 음식들을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요즘 솔직히 찌개에도 설탕이 들어가죠. 김치찌개에도 설탕 들어가는데 진짜 정말 싫어요. 설탕으로 자꾸 단맛을 내는 음식들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시고, 그리고 이제 칼국수 같은 거 밀가루로 만든 것들, 이런 거 좀 피해 주셔야 되니까, 시중에서 그럼 밖에 나가서 뭘 먹을 수 있나요? 먹을 거 많습니다. 뭐 된장, 제육삼밥, 샤브샤브, 뭐 청국장, 뭐 100% 메밀면으로 만든 메밀국수 드실 수 있고, 갈비탕, 곰탕, 설렁탕, 감자탕, 순댓국 먹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조미료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을 골라서 드셔주시기 바라겠고, 세 번째는 일상생활 중에 내가 과자랑 음료수를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많이 먹어. 그냥 한 번에 끊으셔야 돼요.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한 번에 끊는 것처럼 똑같이 한 번에 끊으셔야 돼요. 그럼 뭘로 대체할 수 있느냐? 음료수는 물, 제일 좋은 건 물이에요. 물. 과자는 뭘로 대체할 수 있느냐? 과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. 과일. 제가 뭐 베리로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죠.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, 폴리페놀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이런 베리류들을 좀 챙겨주시거나,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들, 뭐 파인애플들,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기 바라겠고, 커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. 커피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먹는데 탄맛이 난다. 버리세요. 커피를 마시는데 탄맛이 나지 않는 커피, 원두를 태워서 만든 게 아니라 원두를 말 그대로 볶아야지 원두를 태우면 안 되거든요. 태우지 않은 원두를 가지고 만든 커피,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곳을 가셔서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에서는 좀 가볍게 얘기를 드렸어요. 이 합성 감미료들, 인공 첨가물이 어떻게 장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는데, 그만큼 자연에서 온 식품은 몸에 친근하고요. 그 다음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은 몸에 친근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첫걸음을 내디실 건지,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,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.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괜찮지만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번 길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